자,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40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6시까지를 마감으로 이틀 동안 실시된 사전투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 최초로 대선에서 도입된 사전투표율인데요. 최고치를 찍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이거 오후 5시 기준으로 24.34%의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6시 마감 집계율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5시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25%가 넘으면 문재인 후보가 프리허그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2016년 총선 때 12%, 2배가 넘고요. 자, 지역별 사전투표율도 나왔네요. 세종시가 32%, 어우,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전남이 32%, 광주가 31%, 대구가 첫날도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서 사전투표를 했네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아직도 지금 본선 투표에서 마음을 정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기 이제 광주하고 네. 전남 지역이 높게 나타난 거는 이미 여기는 찍을 사람을 일찌감치 내가 정했기 때문에 네. 이미 정했으니까 가서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대구의 민심은 여전히 아직도 지금 좀 더 눈치를 보면서 어느 쪽을 찍어야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5%를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 이와 관련된 추미애 대표와의 대화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투표율 25%가 넘어서면 프리허그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후보님 약속 지키실 겁니까? 이번에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를 제일 먼저 허그를 하시겠습니까? 판사 출신 대표가 검사 출신이 됐다고 요새 그럽니다. 후보님께서 쩔쩔매시네요. 자, 길증윤 차장, 민주당에서는 애시당초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왔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면 젊은 층이 더 많이 나온다는 뜻이고, 네. 상대적으로 젊은 층 유권자들 성향이 네. 진보 성향이 강한 야권 대표 후보들을 지지하는 결과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늘 선거 때마다 투표율 높이기, 네. 투표합시다 운동을 야권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춤추기 캠페인을 강화를 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런 캠페인을 예전에 하라 그러면 의원들이 창피하게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렇죠. 하냐 이러면서 안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춤을 추냐. 이번에 이제 화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 앞다퉈서 지금 저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저런 것만 봐도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대체로 길진균 기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이때가 네. 투표율 높으면 항상 그 진보 쪽이 유리했다 네. 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연휴가 길어지면서 얼마 전에도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거의 최대 인원을 기록할 정도인데 네. 해외 여행을 떠나면서 미리 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 해외 여행 떠난 사람이 젊은 사람만이 아니고 네. 나이 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투표율이 다 높아진 게 아닐까. 네. 이 때문에 물론 그 문재인 후보 쪽에 유리한 진보 네. 쪽에 많다고 하지만 그 영향도 조금은 있을 거니까. 네. 그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실망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젊은 층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겠지만 이번 선거는 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의 선거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대로 그건 민주당의 희망사항이고요. 그렇죠. 지금 사전투표를 하는 분들은 그만큼 선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럼요. 이분들은 어차피 본 선거에서 또 투표하실 아하.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25%나 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 본선 투표까지 합산했을 때 얼마가 나올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요즘 이번 선거에서는 그 투표 인증샷이 굉장히 다양하게 허용이 되면서 SNS에 많은 연예인들, 유명 인사들, 그리고 일반인들도요, 투표 인증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동참했던 이천수 선수가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고요? 어떤 사연입니까? 네, 일단 저 사진만 보면 저도 네. 투표라고 해서 2번 찍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천수 사전투표 씨가 약속. 이렇게 쓰고 네. 있네요. 이천수의 사전투표 약속. 투표 책임지자의 투를 영어로
TWO를 썼네요. 네. 근데 저게 이제 SNS 상에서 돌면서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적폐 축구 선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2번을 찍으면 적폐 적폐다 선수다. 이런 식의 약간 비난까지도 받았었는데 네. 저게 알고 보니까 민주당에서 사전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면서 투표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었는데 이게 네. 이제 본인이 찍고 나서 나머지 두 사람을 지목을 해서 뭐 그래서 아이스버킷처럼 요 밑에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써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천수 선수가 하기 전에 송영길 네. 선대본부장이 저걸 하면서 이시영, 그 배우 이시영 씨와 이천수 선수를 지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을 뿐인데 네. 2라는 게 숫자 2로 읽히면서 오해를 좀 받았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들고 찍었군요. 투표씩 책임지다. 그러니까 두 표씩 책임을 지자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지정해주고 또 이 사람은 또 두 사람의 이름을 지정해서 투표, TW 이렇게 쓴 건데 이게 옛날에 아이스버킷 캠페인이 만들었던 그 방식인 거죠. 예. 예. 지금 보면 이제 송영길 의원이 다행히 저기에 내가 두 사람을 지목하는데 이천수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천수 선수가 사실은 이제 투표라고 하는 게 내가 2번을 찍은 게 아니고 저거에 동참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설령 2번을 찍었다 한들 그거를 적폐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그건 또 그러네요. 내가 예. 뭐 1번을 찍건 내가 홍준표 후보를 찍던 내가 뭐 죄송합니다. 유승민 후보를 찍던 그거는 뭐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어떤 사람을 찍든지 간에 그거는 자신의 권리고 네. 투표를 하라. 이거는 많이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누구를 꼭 찍어야 한다. 이거는 강요할 사안은 아니죠. 네. 이번에 그 문재인 후보 쪽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지자들. 네. 이번에 처음부터 많은 그 SNS에 조금만 뭐 잘못하면 그냥 폭탄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문자 폭탄 사건도 예,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죠. 이 문재인 후보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사람한테 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네. 저렇게 아까 우리 하정대 국장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문자를 통한 적폐라든가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네. 비록 내 마음엔 안 들지만 저렇게 비난하는 게 옳지 않고 농담을 한마디 하자면 이천수 선수는 2,000표 책임지자 했으면 아주 좀 좋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이천수니까 2,000표를 책임지자. 네, 이렇게 그랬으면 아주 썼을까? 지지자들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 그만큼 관심이 높고 적극적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런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